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됐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산불 발생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초속 25m가 넘는 강한 바람 때문에 산불 발생이 더 잦습니다. 양간지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간지풍에 의한 산불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AI 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 김병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이제 고유명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동해안에 강풍이 항상 부는데 이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빅데이터 기반의 그 산불 대응 기술의 핵심 기술은요. 일단은 그 AI 기술을 통해서 조기 감시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산불의 확산을 이제 방향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토탈로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산림청에서 뭐 관련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강원도의 어떤 특수한 환경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면서요? 산불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정보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산악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양간지풍을 고려할 수 있는 미세 기상 정보장을 잘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의 특화된 이 양간지풍의 진로라든지 그거에 따른 산불의 경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보면 이제 빅데이터로 자료를 넣고 네. 그 특화된 AI 시스템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조기 감시 체계에서는 고해상도 CCTV, 지능형 카메라를 통해서 AI 학습을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산불이다, 아니다를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그 위치가 발견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간지풍의 미세 그 기상정보장을 이용을 해서 격자 단위로 동서남북으로 어느 정도 5시간까지는 그 산불이 확산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인공지능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GIS 정보 안에 그 사람들의 숫자, 집, 주요 시설물들, 도로 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5시간까지의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장비를 다 보자면 뭐 드론, CCTV, 뭐 여러 가지 컴퓨터까지 다 포함이 되겠군요. 운영하는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CCTV, 나아가서는 뭐 드론의 정보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GIS 정보, 그다음에 방제 물질 정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 초대형 산불만 막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투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네. 보는데 그 양간지풍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엄청난 강풍 속에서 번져나가는 산불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순간에 어느 시간 동안 이게 뻗어 나가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면서요?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격자 단위로 들어오는 현재 LDAPS라는 정보를 쓰는데요. 그 정보가 굉장히 미세 정보장의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림청에 쓰는 정보는 격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포인트 정보를 내다 보니까 산불이 어느 쪽으로 발생하는지를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은 격자 단위로 해서 미세 그 바람장과 GIS 정보, 연료 정보들을 넣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얼마큼 빨리 진행하는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알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효과도 같이 좀 볼 수 있다면서요? 결국은 산불 예방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의 산불 관리, 대응하는 경험을 배가시킬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 기대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 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평상시에 저희가 365일 계속 이제 기상장애 들어올 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산불이라는 것 자체가 봄이나 가을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네. 여름철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365일 계속 저희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병원도 임상 결과가 많을수록 더 성공률이 높듯이 이 장비도 무언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릉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최초의 이 연구는 강릉시 경포 일대로 저희가 리빙랩을 했는데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은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임상 실험처럼. 네. 그래서 그 리빙랩 기반으로 한 게 강릉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강릉시 일대에 저희가 CCTV를 포함해서 이 기술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잘 협조를 해주셔서 그쪽에 지금 이관을 한 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운용 형태도 시하고 공동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군요. 강원대학교. 네, 일단은 그 CCTV나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강릉시에 뭐 굉장히 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설치가 되면은 기존의 그런 기술들을, 장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네. 효과는 더 배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올 봄에도 어떻게 좀 상용화? 네,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 강릉 경포 일대는 지금 산불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뭐 산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강원도의 경우에 대형 산불 발생 빈도나 어떤 추세를 봤을 때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산불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뭐 7건 정도의 산불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은 영서 지역보다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두드러진 그 현상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굉장히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했다는 거죠. 강릉이라든지 속초라든지 그런 주요 시설들, 발전소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불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게 특히 강원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산불에 대한 것들을 예방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통하면은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산불 관리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또 하나는 이 기술을 통해서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가장 또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대학교에서 또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